궁금한 질문이었는데요. 청년 문화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앞에서들 이제 겪어오신 부분들이라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자금이 됐든 인력풀이 됐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도 구현을 하기까지 상당히 어렵고 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면 이제 동지들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그 뭔가를 발표하고 또 어떤 가치를 인정을 받으면 다음에 또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렇게 힘들었지만 다음엔 또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좀 살아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수원에서 청년 예술가로서는 지금 몇 년째 활동하고 계세요?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아가지고 예술가로 활동을 한 거는 한 10년 조금 돼가는 것 같아요. 진짜 어릴 때부터 운이 좋게 좀 어떤 작품들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수원 지역 내에 있는 청년 활동가 분들도 많이 만나보셨겠어요?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했어요. 저랑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해서 만나보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전업으로 예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지 그들 중에 몇 명이 남았을지는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수원 지역 내에서 청년 예술가를 발굴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좀 나아가야 할 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앞서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공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그 청년들이 결국에 다 지게 돼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법 때문에 안 된다. 현실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기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누군가를 만나려면 공간은 존재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거나 창작을 해야 되거나 하니까 공간은 필요하게 되고 그 공간을 운영을 하려면 누군가는 뭐 또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월세도 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이제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공간을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조건을 따지지 않는 지원 사업들이 조금씩은 생겨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드물지만 이제 근데 그런 경쟁률은 굉장히 엄청나게 높고 경기도에서 이제 정말 많은 예술가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는 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원에는 저희 이제 살롱시소라는 공간이 지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결국 이런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었고 목포에 있는 우진장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이제 이렇게 젊은 예술가 시절을 지나오신 이제 예술가 분께서 10년 동안 이제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겠다 해서 거기서 이제 지역 문화 정책으로 이제 괜찮아 마을이라는 걸 운영하고 지원 사업을 받아서 성공적인 케이스로 남게 되긴 했는데 결국 앞으로 이렇게 지원 사업을 받더라도 빚을 지고 시작하게 되었고 빚을 갚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결국 운영이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용역을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예술이나 이런 마을을 만들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창작을 하는 시간을 빼서 결국 용역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이게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황들로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고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중앙정부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세금이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당연히 궁금한 부분이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해는 하는데 뭐 그게 한 3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버틸 수 있는 단체는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얘기 중에 전업을 하는 청년 작가가 몇 명이나 있을까 알 수 없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부분 그 작업하고 병행하는 직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업을 주로 많이 그냥 해요? 보통 자기 직업과 관련 없는 일들을 선택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업과 그나마 관련이 있으려면 요즘에는 학교로 수업을 나가는 거 정도? 그런다 해도 사실은 충당은 안 되니까 다른 일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냥 직장을 구하게 되고 이거는 점점 부업으로 가게 되는 느낌으로. 상상 캠퍼스가 있고
그 경기 창작센터가 있죠, 대구도에. 창작센터에서 그 예술가들이 1년 동안 대여해주는 한 50몇 명이나 돼요. 뭐 이런 공간이 있는데, 그리고 경기 상상 캠퍼스 같은 경우에 그 공간마다 작가들한테 좀 빌려주는 이런 거를 경기도는 그 내년에 그 불꽃 쪽에다 하나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창작 지원할 수 있는 공간들, 그래가지고 그 못 쓰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한테 주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안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항 앞쪽인데 거기에 진짜 넓어요. 그 뭐 옛날에 그 방직 공장 비슷한 뭐 그런 거였는데 그 건물이 하나 둘셋한 6, 7개 건물을 전체를 다 예술가들한테 그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싸게. 뭐 이런 것들. 근데 수원은 그런 고민들이 현재 없는 거죠. 옛날에 한번 그 지금 이제 남창초등학교가 뭐 특수학교 좀 식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죠, 내용이. 그런데 남창초등학교 이제 거의 없어지고 그럴 때 막 제안을 했었거든요. 야, 저 공간을 예술인들한테 다오. 그랬는데 남창초등학교 그 옆에 조그만 공간, 레지던시 하나 만드는 게 수원이. 그리고 지금 그거 없어지니까 저쪽 그 농대 뒤쪽으로, 상상 캠퍼스 농대가 아니라 가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수원에도 그러한 그 젊은이들을 위한, 젊은 창작자들을 위한, 아니면 기존에 그 자기 공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저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그 지석협에 있는 건물이 뭐죠? 더한 더한 뭐 그 정도 건물 정도는 예술들한테 줘야 너무 작아요. 작아요? 네. 좀 더 크게. 5천 정도.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통 크게 예술가들을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 타 지역처럼 그 수원은 그런 고민도 없고 작아서 이후에 민선 8기 되시는 시장 후보님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그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저뿐만 아니고 아마 다 이렇게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뭐 조그마한 뭐 개인 그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원에 있는 미술협회라는 곳에도 활동하고 있는데 대부분 나이가 50대 이상이에요. 지금 뭘 하나 이렇게 전시를 하려고 하더라도 다 50 먹은 사람들이 차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모든 잡일 막 이런 것들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땡땡 사생회라는 곳은 제가 20년 넘게 활동하는데 제가 제일 막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청년 작가들과 기성의 문화단체들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일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청년 작가들한테도 뭔가 지원을 많이 해요. 다만 이제 청년 작가한테 바라는 것은 너무 이제 이런 개인적인 작업에만 치중하고 그게 어떤 상황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뭔가 이렇게 오늘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같이 한번 이렇게 연을 맺고 기성세대의 예술인들과 같이 뭐 의식적으로 같이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좀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막 그냥. 네. 그런 상황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그 저희가 청년일 때는 제가 청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대학교를 갔을 때 호랑이 뭐, 담배 피던 시절.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담배 끊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이제 이념 논쟁이 심했죠. 그래서 이게 진보 보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양쪽에다 선배님들이 계셔서 선생님들이 계셔서 서로 양쪽을 다 갈 수 없게 되는 양쪽 눈치가 다 보여서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에서 이게 안 좋은 소리가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냥 흐지부지 되는 이런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온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수원시 지역의 예술단체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지금 우리 뉴스에 가끔 보면 마을이 사라진다 해서 연세가 70이신데 청년회장이다 이런 것처럼 그런 현상이 지금 지역이 130만 도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원 지역은 그래도 대학교가 엄청 많은 편이고 매우 많은 편이고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제가 거기서 또 한 가지 현실로 보고 심각하게 바라보는 거는 예전과 달리 지금은 이제 미디어나 통신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수원 지역에서 살지만 전 세계하고 경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문화예술 청년들이 동시에 그만큼 그래서 저는 이게 글로벌이 과연 우리한테 좋은 건가? 누구를 위한 글로벌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역에 자생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청년들한테 투자가 좀 많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뭐 간단하게 생각나는 건 일단 참여를 제도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 작가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있고, 지역 청년 작가들을 참여시키는 구분을 해서, 아예 예를 들면 하나의 이런 어떤 기획이 있다면 그 기획에 어느 사업체가 그거를 맡든 그 지역 작가나 청년 작가가 반드시 몇 % 이상은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게 좀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 지역에 있는 협회라든지 문화예술 시민단체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청년 작가들은 무궁무진하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의 비전입니다. 근데 그런 청년 작가들이 양쪽의 이익을 위한 다툼이나 그런 경쟁 때문에 어느 한쪽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전체를 위한 그런 어떤 네트워킹, 그런 방향으로 청년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선택할 수 있고, 또 다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전체 네트워킹의 마인드로 지역 문화예술 단체를 좀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이면 몇 살까지? 34살. 34살이요? 네, 60살까지. 유엔이든 65세예요? 그렇죠, 맞아요. 계속 경기도랑 비교를 하는데 어쨌든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생애 첫 집을 산다는 뭐 이런 지원, 아니면 경기도 같은 24살이었나요? 그때 지원하는 거,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이러는데, 우리 문화예술 예산을 늘려서 저는 3%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순수 문화예술 예산으로. 더 높여? 3%까지는 가서, 예를 들어서 생애 첫 작품 발표회 지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청년으로서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 이런 것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창작을 좀 하고, 그 창작이 결과가 어떻든 청년들한테 좋은 결과 바라긴 그런 거잖아요. 완결된 결과. 일단 시도해 보는데 한 3년 정도 지원하는 거. 3년 동안에 네가 이거저거 시도해 봐라.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뭐 그렇게 하면 실제로 청년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수원에 몇 없다고요. 없는 사람들에도 키워내려고 하면 이런 통 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이제 문화예술 중에서 이제 풍물 쪽을 예를 들어보면 전공자들, 대학 4년 동안 풍물을 치고 나온 전공자들이 선택하는 거는 초등학교 수업이에요. 초등학교 수업을 들어가면 시간당 4만 원인데 시간당 2만 원? 3만 원? 헷갈려야 되죠. 어쨌든 그것을 월화수목금 풀로 뛰면은 그래도 월 한 300 벌어요. 중요한 건 다른 걸 안 하고 그거만. 근데 실제로 아마 시간당 2만 원일 거예요, 지금 제 기억으로. 왜냐면 제가 옛날에 했었을 때 4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대거 나와서 전공자들이 학교로 다 들어가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리고, 그 다음에 낮아졌어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 학생들은 더 주면 안 되나? 뭐 이런 폐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자기의 예술 활동을 위한 단체, 자기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일, 그것이 아니라 4년 동안 열심히 배운 거를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써먹고 자기 연습을 안 하고. 왜냐면 수업 시간을 늘려야지만 내 돈을 버니까. 이런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재생산이 불가능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도 그렇게 하면 옛날처럼 더 올려서 시간당 올려서 조금만 뛰게 하던지 부터 뭐 이러저러한 지원들을, 그러면
학교가 그렇게 안 간다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최종 결론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수원 지역의 문화예술 네트워크나 이런 걸 만들어서 소통을 해서 그 수원을 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지원하는 그 모임 밑에 청년 지원에 대한 한 파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이 뭐 살아가기가 되게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고 싶은데, 뭐냐면은 이 문화예술 쪽에 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시간당 아까 금방 소장님은 5만 원, 막 2만 원 얘기하면 지금 많은 청년들이 지금 최저임금 8,720원인가요? 지금 2021년도 되게 많이 받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이 이게 어떤 이런 계속 지속적인 8시간 근로하고 예술 작업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 부분이어서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뛰는 쇼타임 근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가 좀 약간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잔뜩 들어요. 예. 시간으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네. 교사들 시급이 얼마며 강사 시급이 얼마며, 근데 그 적은 돈이니까 우리들을 쓰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싸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교육청에서 투자해야 되는 것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득 자료 조사한 거 봐도 문화예술인들이 100만 원 미만이 70%가 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그 1시간에 5만 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정말 10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기회라고 봐야 될 정도로 심각한 거죠. 네. 답답할 텐데 청년이 좀 많이 얘기를 좀 해주시지. 맞아요. 여기서 풀고 가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회들을 어떻게 잡았다 해도 아까 이제 목포의 오진장의 사례를 들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중앙정부가 아이디어를 가로채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게 생겨나고 중앙정부에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너희들 참고 넘어가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 누구도 내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이걸 하자고 얘기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솔직히 정말 그랬거든요. 비일비재하죠. 그 네. 기업에서는요, 그거를 기술 유출과 관련된 법령으로 저쪽에서 아주 크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소송 걸어서 따져야 돼요. 근데 이제 소송까지 가기가 현실적으로 또 굉장히 오랜 시간과 힘이 드니까 사실 거기까지 그렇죠.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제도로 만들어야겠네. 그런 거. 마피아의 전쟁이죠, 마피아. 근데 진짜 금방 말씀하시니까 우리 이제 그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산업계에서는 사실 또 이런 무슨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은 사실 물론 뭐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뭐 복제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너무 그냥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막 갖다 채용하고 그거를 뭐 도덕적으로 책임도 안 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또 있지 않나 싶어요. 당연히 개선해야 됩니다. 네. 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지금 이제 법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단계고요. 예술인들이 사실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네. 해야 되는데 이제 먼저 우리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남의 저작권을 함부로 우리가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고 막 이래서 우리들도 이제 하나하나 작품을 만들 때마다 이제는 그걸 바로바로 등록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카피라이터 달아야겠네요. 네, 다 하고 그래서 증거를 남겨서 이것을 내 거다라는 걸 하지 않으면 네. 언제든지 뭐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문화예술가들은 실질적으로 그 창작 활동하기도 바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서류들과 그 많은 그런 방법들을 행정에서 지원해줘야죠.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마을 만들기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잖아요. 문화예술계에는 그게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그 어떤 공모에 관련돼서 하려고 했더니 무슨 교육을 꼭 들어야 된다. 너무 어려워요. 저작권 문제니 뭐니 해가지고 막 그걸 들었거든요. 들어도 모르겠어. 그런 게 많이 좀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뭐 경기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사이트 들어가면 연결되게 돼 있기는 해요. 그 시키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것들을 말하는 코디네이터를 만들던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 만드는 것들이 각 재단이어야 된다. 지자체에 있는.
예술가들을 그런 지원까지도 하는. 아, 당연히 해야죠. 아, 재단 할 일 많다. 사업 좀 하지 말고. 수원시의 문화예술조례 재개정이라는 말을 좀 들었어요. 문화예술조례 재개정이 혹시 무엇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처음에 어쨌든 제가 제안을 했던 거라 오늘 이거 녹화를 한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그동안 제가 이제 썼던 자료들 쭉 봤어요. 뭐 2011년도에 13년도에 뭐 옛날부터 해서 만들었던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2011년에 제가 만든 자료 중에 수원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이런 자료가 쭉 있었는데 대안을 만든 것 중에 그 중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에 각종 수원시에 있는 문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야, 벌써 10년 전에 수원시 문화조례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구나. 근데 그 뒤로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잊어먹고 있었고 그랬는데 올 초였죠. 우연한 기회에 그 수원시 문화예술 위원회 위원장 시의회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 조례 좀 바꿉시다. 의원들 할 일이 이런 거 아닙니까?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나오자마자 바로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수원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시민들이 연구해서 만들어주면 적극 반영해서 조례 재개정하겠습니다. 라는 걸 확답을 받고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하자! 수원의 조례를 몇 개나 뒤져봤더니 22개가 있어요. 문화예술 관련 조례가. 그걸 다 연구를 하자. 그래서 한 19명이 모였고요. 19명이 연구를 해서 그 중에서 이거 다 바꾸긴 좀 그렇고 뭔가 한 5개 조례만 좀 바꿔보자 라고 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임을 5번의 모임을 1년 동안 가졌었고요. 평가 모임을 한 번, 이렇게 6차례 모임을 가진 거였고 시의회랑 간담회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재개정에 관한 토론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수원시의 문화예술 조례를 공부해서 이것을 우리 현재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예술가들의 시각으로 바꿔보자라는 것이 조례 재개정 모임이었었고요. 그 결과 5개 조례와 2개 조례 제정을 했어요. 5개 조례 개정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시의회에서 좀 반영을 해줘서 수원시에서 9월 달에 조례 공표까지 하는 그래서 전국에서 좀 첫 사례고요. 현장에서 시민들이 자기의 목소리로 조례를 바꾸나. 조례는 늘 의원들이 바꾸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도 바꿀 수 있구나 라는 걸 처음 해본 사례라 이 사례를 좀 정리 중인데 정리해서 전국으로 배포할 생각이에요. 전국의 조례를 시민들이 다 바꿔라. 꼭 의원들이 하냐. 우리도 하자. 뭐 이런 거로 해서 좀 할 수 있다라는 좋은 사례가 돼서 이건 이제 정리되는 대로 좀 뿌려서 널리 확산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이신 건가요? 최초죠. 와, 그럼 박수 한번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문화예술 조례 재개정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네트워크도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예, 처음에 하면서 이제 다들 반신반의해서 나중에 평가 때 그러니까 우리 예술인들이 조례를 공부할 수 있을까? 저도 처음에 조례 봤더니 욕 나오는 거야. 어렵고 이따위 것을 내가 왜 한정을 했지? 뭐 이러는.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쉽고 그다음 예술가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낸다라는 게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함께했던 19분이 평가가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뭔가 성과 냈다라는 것도 있었고 실제로 수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이해와 요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일상을 개혁하는 일상을 바꾸는 그러한 모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일단 아주 느슨한 네트워크 형태로 시작을 하자. 우리가 갑자기 법인을 만들 수도 없고 이래서 그냥 간단한 네트워크로 시작을 해서 우리 주변 얘기를 하나둘씩 해보면서 점차 수원을 일상생활에서부터 하나둘씩 바꿔나가자. 조례 바꿨듯이 뭐 이런 모임을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수원 지속가능 발전 문화예술 네트워크의 뭐 목적이나 성격 같은 거는 혹시 어떤 거를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가칭이긴 한데 수원 문화예술 네트워크는 우리 공동체, 지역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해서
그렇게 또 저는 이제 이걸 열린 참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이 청년들에게는 참여의 기회를 열어놓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직접 지역에 참여하고 또 청년들의 미래 세대에게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각계각층의 생활문화예술 단체까지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직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회원 가입을 저희 의도를 설명드리고 이제 다음 내년에 본격적으로 회원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요 네트워크를 조직함으로 인해서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무엇이 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영향력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의 의견으로 치부되는 게 아니라 수원에 있는 예술인들의 의견이라는 전체적인 의견으로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재작년이었네요. 재작년에 수원 지역의 풍물패 협의회라고 해서 생활예술 풍물패를 다 모은 적이 있어요. 18단체인가 되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모 공무원이 그런 표현을 쓴 게 있어요.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은 게 체육인들은 누군가가 깃발을 하나 딱 들면 다 모인대요. 그 깃발 아래. 하나로 된대요. 근데 예술인들은 누군가가 깃발을 딱 세면 다 온대요. 자기 깃발 대고. 이 비유는 뭐냐면 서로 자기 생각이고 그래서 뭉쳐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 공무원이 딱 얘기를 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만들면 책임지십시오.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될까? 그랬는데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렇듯이 지금 이번에도 이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각기 자기의 창작에 대한 요구들과 서로 이제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뭐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들도 최소한의 것을 위해 네트워크 정도는 모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예술가분들은 내년 초에 이제 막 저희들 모집을 할 건데 수원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 함께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술가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뭉쳐서 얘기해 보면서 관을 바꿔나가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고 예술의 환경을 좋은 환경을 수원을 만드는 것. 수원은 진짜 예술하기 좋은 곳이다라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네트워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조금 좀 부연하자면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모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트워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한 모임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이득현 선생님의 작품 주제이기도 한 리좀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질 들레즈의 철학에서 나온 창조의 고원에서 나온 리좀이라는 개념인데 기존의 어떤 전통 사회나 조직 구조가 어떤 이런 나무 트리 구조처럼 딱 뭐서 가부장적이거나 뭐 이렇게 위에부터 아래로 어떤 이런 직계로 내려오는 어떤 이런 복종적인 명령 체계 이런 것이 아니고 리좀은 서로가 우리가 추구하는 이 네트워크처럼 다양성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존재, 실존을 그대로 간직한 채 엮여서 그 자체 수평 구조와 평등 구조, 공존 구조를 가져가면서 어떤 세계의 인식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리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 우리가 축구 선수는 조직으로 움직이지만 우리 예술인들은 다양성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다 그대로 품을 수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정책도 만들어내고 앞으로의 어떤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이념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생태나 환경의 첫 번째 그 생명의 원동력은 다양성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로 되는 순간 독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대비하고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럼과 동시에 이제 먼저 회의할 때 걱정이 됐던 부분도 그럼 기존의 단체들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기존 단체에 소속이 돼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존의 단체를 안 좋게 바라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가자는 개념으로 네트워크를 받는 거니까. 아직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거는 아니지만 혹시 카메라 보고 이 네트워크에 참여해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제 그런 예정이 있으신 분들에게 30초간 홍보 기회를 제가 한번 제가 홍보 같이 이거 한 번씩 하자 다. 네. 가칭이지만 수원 문화예술 네트워크는 지역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느 소속의 단체에 섞였거나 이거는 상관없이 그냥 지역 전체 생활문화예술, 전문문화예술, 청년예술, 기존 작가의 예술 모두를 포함해서 공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전체 지역의 발전을 위한 또 전체 시민의 문화 시민을 위한 또 모든 문화예술을 향유를 위한 그런 공동으로서의 대응을 해가고 의논을 해가고 소통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나도 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수원의 생활 문화예술이 정말 바닥부터 다시 출발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꼭 그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참여해 주심으로써 다 같이 점점 더 눈덩이처럼 큰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꼭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세요. 어색해. 아니 더 붙일 말이 없어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를 추가하면 저는 좀 이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편인데요. 늘 모든 걸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보고 문화예술을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것, 그런 조건 만드는 거는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누가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저기 보니까 여기가 이제 환경을 원한다 해서 쓰레기가 지구를 아프게 해 그러는데 문화예술 정책이 우리 예술인들을 아프게 하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바꾸려면 우리가 안 아프려면 우리가 이제 피부로 와닿은 그런 모든 얘기들을 같이 조직해서 세상을 바꾸는 걸 같이 해보자. 그것이 문화예술 네트워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픈 거를 치료하는 그러한 의사가 됩시다. 와! 지금 이제 수원 지역 내 청년분들이 이 수원 문화예술 네트워크에 좀 더 많은 가입과 또 많은 이런 관심을 가지려면 어떤 점이 좀 더 부각되면 좋을까요? 앞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저는 사실 눈치는 많이 안 봤던 것 같지만 눈치를 보인다는 얘기도 종종 듣긴 했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거를 떠나서 저 같은 경우는 잘 몰랐던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지 않게 조금 더 이게 좀 많이 알려지면 참여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접근이 너무 어렵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좋은 생각들이고 당연히 참여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할 텐데 이런 게 접근이 너무 어렵다면 사실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접근이 어렵지 않게 많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영상 보고 많이 좀 생각해 보시고 한번 좀 찾아와 주시면 조금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회의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저요? 이제 지금까지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은 어떤 문화예술인이 혹시 되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년부터 한번. 저요? 저는 이제 손글씨 작가이긴 하니까 손글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긴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손글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와. 지금까지 풍물을 치면서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해요. 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이후에도 지금처럼 살 거고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지금처럼 살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사랑하고 내가 사는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 삶을 앞으로도 더 자랑스럽게 만들고 이런 것이
이해하고 싶은 일입니다. 와. 저는 사실 그 전업예술가로 전향한 지가 사실 몇 년 안 돼요. 그전에는 예술 활동과 직업 활동을 같이 했었어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전향해서 전업 작가로 활동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나눈 얘기가 다 진짜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작가분들이 전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또 그런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네, 저는 제 개인적인 것보다도 그 가끔 주변에서 그런 말씀이나 시선을 느낍니다.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건데 왜 지원을 해줘야 돼?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 지금 문화예술의 가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은 시민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어떤 시혜나 도움의 차원이 아니고 전체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천병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은 그 사회에 정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지금 K-팝을 예를 보시면 더 좋겠지만 그 K-팝뿐만이 아니라 정말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단체나 문화예술인들은 그 지역 사회를 표방할 수 있고 문화를 공유해서 다시 재생산해낼 수 있는 선두에 서 있는 천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혜나 혜택, 기부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투자의 개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데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문화예술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과 또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좀 수원문화예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풀리셨을지, 정말 이제 궁금한 게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또 열심히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반드시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문화예술 네트워크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